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엑서사이즈, 운동에 대한 글을 읽었죠. 운동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얼마나 운동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운동이 필요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운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절실하게 필요한 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 주에는 주제가 달라집니다. 패션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죠. 여러분이 즐거워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을 주제로 한 내용, 아주 재미있고 관심 있는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 멋진 패션을 한 여인이 있죠. 자, 어떤 내용들이 여기 챙겨될지. 우리는 항상 그 매과 앞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가가 제시되는데요. 특별하게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distinguishing fact from opinion입니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에는 어떤 사람이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실로 오인돼 가지고 뭐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오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거리가 생기기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팩트와 opinion, 어떤 글을 읽을 때 의견과 사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리딩 스킬들 계속 반복돼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늘 중요한 것이 글 읽을 때는 reading for main ideas, 중심 생각 주제 찾으며 읽기이고요. reading for details, 상세 내용을 확인하며 읽기,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making inferences, 추론하기, 필자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더라도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가 같은 거죠. 그 밖에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패션과 그 비즈니스, 패션 업계죠. 패션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들을 공부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미리 생각해 볼 문제들, 이건 이제 지금 비대면 수업에서는 여러분 짝과 그부들과 함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which clothing companies are popular in your country? 어떤 의류회사가 인기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풍성한 차림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에 딱 맞는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채색의 옷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 취향과 또 옷이 촉감이 어떠냐 값이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선호하는 의류 회사, 의류 브랜드가 있죠. 나도 있어요. 미리 그걸 사면 값도 적절하면서 내 몸에 잘 맞게 느껴집니다. 하나 더 질문을 보면 Why do people buy designer clothing? 예. 디자이너가 만든 회사, 그러니까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클로딩, 의복을 왜 사람들은 살까요? 디자이너 의복은 보통 비싸죠. 비싼 데서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 답이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이제 이어갑니다. 모든 읽기 내용에 그렇듯이 항상 앞에 어휘 공부를 하는 섹션이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좌측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문장이 있고 문장 속에 이탈릭으로 된 주제어가 있고요. 그 각각의 그 키워드에 대한 여기 이제 definition, 영어로 된 definition이 있는데 이 definition 이 공란 속에다가 correct form, 예, 볼드체로 된 문장 중에 이렇게 볼드체로 된 단어에 올바른 꼴을 넣으시오. 뭐 여기서는 문장에 넣는 게 아니라 사전의 그 표제어 자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복수형이었다, 과거형이었다 그러면 원형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뭐
사전 속 표제어 자리에다가 넣는 것은 원형, 예, 나운이라면 베어 나운으로, 예, 동사라면은 루트 폼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뭐 한 3가지 정도를 내가 이제 미리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a time of year when particular things happen. 예. 특정한 것이 일어나는,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어떤 해의 한때. 예, 여기 지금 뭡니까? 쭉 보십시오.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해의 어느 시기. 브랜드, volume, collection, season, cotton, manufacture, invest. season밖에 없겠죠. season 보면은 시즌이라는 게 여러 의미로 씁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그 프로 경기가 이제 시즌별로 진행이 되죠. 여기서는 의류 회사에서 시즌마다 제각기 다른 색상과 다른 추위에 견딜 만한 그런 온도에 적절한 천과 그리고 그때 유행하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의복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의복들을 총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바로 이제 D번인데요. A group of new clothes produced by a fashion house. 예. 패션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의복의 집단, 새로운 의복 모음. 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걸 컬렉션이라고 하죠. 컬렉션. 예, S를 빼고 원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각 시즌마다 컬렉션들이 만들어지죠. 자, B번 볼까요? To make goods in a large quantity in a factory라고 했어요. 예. 공장에서 large quantity라는 것은 양을 말하죠. 대량으로 이 goods, 이 복수를 쓸 때는 명사죠. 이게 상품이란 뜻이잖아요. 상품을 만드는 거. 이 동사를 말하죠. 동사를 사전에서 정의할 때는 이 to 부정사를 앞에 붙여요. 그래서 만들다 이런 거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만들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예, 여기 있네요. manufacture라고 하죠. manufacture.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기타 다른 단어 이러면 다 할 겁니다. 브랜드, 상표, 상표명, 볼륨, 양이란 뜻이고 컬렉션 했고요. 카튼이라는 게 목화잖아요. invest, 투자하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짝이랑 함께 해보라겠어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예를 들어서 What does the term fast fashion mean to you? fast fashion이란 term이란 말은 용어, 단어 이런 뜻이에요. 표현. 네. fast fashion이라는 표현이 당신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fast fashion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들어봤나요? 나는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몰랐어요. fast fashion. 사실 패션에 큰 많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 입지 뭐 요즘 패션이 어떻다는 이런 게 큰 관심이 없었게 몰랐는데 이런 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3번 문제 문장 구조를 좀 잘 봅시다. If fashion designers changed fashions every month. 이 changed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패션 디자이너들이 매달마다 패션을 바꿨다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바꾼다면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요. 과거형인데 현재형으로. 이 뒤에도 본문도 보면 What effect would this have on shoppers? 자, 이것이 구매객들에게, 쇼핑객들에게 어떤 효과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도 would 과거형인데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죠. On the
clothing industry 그리고 또 의류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현재 의미인데 왜 과거형을 쓸까요? 가정법이라는 거 들어봤죠? 가정법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뭐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등산을 가지 않을 것이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건 몰라요. 그냥 상황이 이러면 이렇게 하고 상황이 저러면 저렇게 할 거란 뜻이에요. 내일 비가 오면 등산을 가고 비가 아니죠. 내일 비가 오면 등산을 가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등산을 가겠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그냥 조건이라고 말을 하지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이란 말 그대로 사실과 다른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것, 사실과 반대로 지금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매달마다 패션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매달마다 패션을 바꾸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을 반대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표현할 때에는 이게 현재의 의미,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얘기할 때는 과거형을 사용해요. 그럼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대과거라고 하는 거. 과거 완료. had라는 조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를 쓰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한 조건이 있고 가정적 조건이 있는데 가정법이 있는데 단순한 조건일 때는 그냥 있는 시제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동사의 시제를 한 시제 앞서게 사용해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해서 쓸 때는 과거형을 쓰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해서 말할 때는 과거 완료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changed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현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매달마다 패션을 바꾼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매달마다 막 패션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각자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Is fast fashion taking over라는 주제입니다. fast fashion이 아직 우리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fast fashion이 take over, 양도한다, 뭘 넘겨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볼 때 현재의 이 상태, 현재의 패션을 패스트 패션이 넘겨받는다면 앞으로의 시대가 패스트 패션의 시대가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의 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바꿉니다. 자, 야생화 먼저 봐야죠. 처녀치마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야생화입니다. 한국 토종이에요. 신기하게 생겼죠. 이건 아주 1300m쯤 되는 고산지대에서나 펴요. 이 이름이 처녀치마라고 붙은 이유를 알겠죠. 치마, 치마처럼 보이는 이파리가 바닥에 쫙 깔리는 게 멋이에요. 이 꽃도 참 예쁩니다. 하지만 이 꽃의 특성은 이 치마처럼 보이는 이파리가 바닥에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 이파리는 겨울 동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겨울 동안은 색깔이 좀 갈색 비슷한 녹색으로 변했다가 봄이 되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재생이 돼요. 그래서 녹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1년을 살다가 이제 꽃이 질 때쯤에 보면 가운데 새싹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꽃이 질 때쯤에 새싹이 나오고 이제 기존의 그 이파리들은 없어지고 이제 새싹이 또 이렇게 바닥에 쫙 펼쳐져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또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은 작은 꽃 요거 하나하나가 작은 꽃들이에요. 요 작은 하나하나에 수술과 암술이 들어있는데 그 수십 개의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 부케 같은 꽃송이를 이루는데요. 이 꽃의 특징은 일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꽃을 보면 집으로 캐가요. 집에서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희귀야생아들은 집으로 가져가서 화분에 심으면 절대 살지 못하거나 산다고 하더라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이 꽃은 겨울을 월동을 잘해야 꽃이 핀다고 해요. 월동을 잘한다는 게 따뜻하게 지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지내야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그런 꽃들이 상당히 사실 많아요. 난초의 일부도 그렇다고 하는데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여러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에 큰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이 야생화를 통해서 배웁니다. 참 자연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숙연한 느낌을 나는 받습니다. 자, 본문 제목을 패스트 패션과 하이 패션 이렇게 달았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냐 하이 패션이냐 이 두 개의 개념이 뭔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고 알 수 있겠죠. 자, 하이 패션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잡지에 그 하이 패션 잡지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디자이너가 이번 시즌에 만들어 오는 컬렉션이다. 그러면서 그 옷 사진들이 쭉 있고 그런 것들이 하이 패션이잖아요. 고급 패션을 말합니다. 그럼 패스트 패션은 뭐냐? 말 그대로는 빠른 패션인데 뭐를 빠른 패션이라고 하느냐? 이 내용 본문에 이어집니다. The fast fashion industry has chang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자, 1과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인데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왔죠. 예, 현재 완료 has changed라는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과거분사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때부터 어떤 상태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거다. 근데 이 현재 완료가 쓰일 때는 보통 수반되는 힌트, 큐가 문장 중에 있어요. 보통 부사를 통해서 이 문장이 현재 완료 문장이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in recent years죠.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뜻이죠. 최근 몇 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과거 언제부터 지금까지란 뜻이니까 이게 바로 현재 완료가 쓰이는 문장이라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패션 업계는 패션 인더스트리예요. 패션 업계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significantly 상당히 has changed 변화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해왔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볼 때 fashion retailers created 2 clothing collections per year. 리테일러라는 것은 소매점인데 소매점이라는 것은 고객과 그 구매자와 직접 상대를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업체를 리테일러라고 하죠. 소매업체. 그러니까 의류 가게들은 다 소매업체, 리테일러라고 보면 돼요. 물론 대형 회사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포 하나하나는 손님들 직접 상대하지 이걸 누가 이거 뭐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주고 무조건 나눠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패션 업체, 특히 소매 업체들은 per year, 1년에 2 clothing collection, 2번의 의류 모음을 만들어냈다. 2번의 이제 collection이라는 게 아니죠. A group of clothing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내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을 다
묶어서 통틀어서 하는 건데 1년에 2번의 의료 컬렉션을 만들어내는데 이 2번 각각을 called seasons, 시즌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니까 시즌이라고 불리우는 1년에 2번의 의류 컬렉션을 만들어냈습니다. Each season, 각각의 시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Was a collection of clothes for spring, summer, and fall, winter. 이제 1년을 둘로 나눈 거죠. 스프링, 서머를 하나로, fall, winter를 하나로. 그래서 각각의 시즌이라는 것은 요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때를 맞추어서 의류 컬렉션, 의류 모음, 여러 가지 다양한 옷들의 묶음을 만드는데 그걸 말합니다. 각 시즌이라는 것은 봄, 여름과 가을, 겨울에 나오는 의류 컬렉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즌과 컬렉션이 막 그냥 서로 이렇게 호환돼서 막 쓰이는 거죠. 이번 시즌에는 뭐가 있다.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제품이 있다. 이번 컬렉션에는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작품이 있다. 똑같죠. Nowadays, 요즘에는요. In contrast, 반대로 요즘에는요. They can design and manufacture clothes in as little as 4 weeks. day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거듭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는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영어는 주어를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언어예요. 우리말은 문맥에 적적합할 때는 주어를 마구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반복되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데 영어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they 그러면 사람이 먼저 떠올라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앞에 나오는 패션 리테일러스를 말합니다. 패션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패션 업체들은 4주밖에 안 되는 SS는 뭐뭐만큼 이렇게 해서 가죠.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4주밖에 안 되는 적은 시간 안에 의복을 디자인해서 manufacture, 제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게 day가 가리키는 게 업체인데 한국어에서는 무생물을 주어로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보다는 한국식 자연표현은 이 무생물이 주어가 될 때는 그걸 마치 부사처럼 해석을 해서 의류 업체에서는 이렇게 부사로 생각하고 의복이 4주도 안 되는 적은 시간 동안에 디자인이 되고 제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입니다. 이 day가 사람 하나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문맥에서는 패션 리테일러스를 말한다. 여기 보면 little이란 말을 썼어요. few를 쓰지 않고 여러분 알겠지만 few는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 쓰이고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 그럼 여기 little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4 weeks, 겉으로 볼 때 4주, 가산명사잖아요. 그러면 as few as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다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리드를 썼느냐? 이 시간이라든가 뭐 무게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분명한 가산명사라서 복수형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지할 때 이것은 양으로 쳐요. 그러니까 4 weeks를 양으로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주어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4 weeks was a long period. 이럴 때 was라는 단수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4 weeks를 마치 양으로 생각해서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의 주에 제각기 다른 개념을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인지구조에서는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무게라든가 뭐 이런
단위 개념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마치 불가산명사처럼 보는 그런 인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퓨가 아니라 리드를 썼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파악한다면 아주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잘 파악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 의류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가, 그리고 시즌이라는 것은 뭐고 패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본문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